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법이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조건과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불확실한 과거에 대해서 만약 그랬다면 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법의 주인공으로 흔히 if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if는 두 개의 절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일 뿐 실제 주인공은 시제와 조동사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인 시제에서는 현재를 과거로 나타내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를 과거로 표현해서 그 시차로 임팩트를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인공인 그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주는데요.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상황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낮추어 표현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가정법에서 현재를 한 시제 앞인 과거로 표현했듯이 가정법의 과거에서는 과거를 과거 완료인 had pp를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절에서 역시나 두 번째 주인공인 조동사를 과거로 써준 후에는 원래 pp를 써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게 영어의 문법이기 때문에 have를 빌려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if, had, pp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를 사용해 줍니다. if절은 가정법 말고도 조건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가정과 헷갈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if를 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if를 떼면서 가정법의 주인공인 시제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의문문처럼 조주동의 구조가 됩니다. if 가정법을 쓰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길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without, before, bearing은 목적어 없이 라는 뜻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자체가 가정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데요. 짧아서 좋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 표현에서는 시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불분명해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는 절에서 시제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if를 넣은 특수구문으로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if it were not for 목적어로서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원래대로라면 was가 쓰여야 하지만 were가 쓰인 이유는 역시 임팩트를 주어서 눈에 띄려고 일부러 틀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가정문에서는 if 대신 should를 쓸 수도 있는데요. if가 부사절을 이끄는 주어 동사 한다면 이라고 쓰일 때는 should가 if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should는 조동사로 뒤에 동사를 원형으로 써줘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원급 비교를 보면 원급은 as 그리고 형용사 부사, 형용사나 부사를 넣고 그리고 as 이렇게 써서 그렇게 형용사 부사 합니다. 너만큼 이라고 씁니다. 원급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왠지 베리가 어울릴 것 같지만 just를 써줍니다. 비교급에서는 형용사에 er를 붙이고 혹은 부사에 er을 붙이고
than을 써서 너보다 더 형용사나 부사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만약 형용사나 부사의 음절이 길다면 er 대신에 앞에 more를 넣어줍니다. 비교급에서 강조를 해주고 싶을 때는 very를 쓰는데 이 외에도 even, still, much, far, a lot 등을 써주는데 여기서 이 단어들의 원뜻과는 상관없이 모두 very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교급에서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OR로 끝나는 그런 단어의 비교급을 쓸 때는 than 대신 to를 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외사항은 더 비교급이라는 문장이 쓰일 때가 있어서 이때는 접속사가 없이 두 개의 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상급 비교는 형용사 부사에 est를 붙이거나 또 음절이 길다면 형용사 부사 앞에 most를 붙여서 가장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최상급과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들로는 한정사 더를 붙이거나 among, of, in 혹은 have pp ever, since, available, possible 등과 함께 쓰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쓸 때 특이사항 3가지 정도를 말해보면 우선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일 때 최상급을 쓸 때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앞에 서술어와의 관계를 보고 비동사가 나왔으면 형용사가 어울리니까 형용사를 써주고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부사가 어울리므로 부사를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래 그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명사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명사는 원래 이렇게 as 뒤로 빠졌어야 하지만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로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급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아닌 명사가 비교급과 함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형용사는 이렇게 er이 붙어서 들어가거나 길면 more가 형용사 앞에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래 예문처럼 특이하게 비교급과 명사가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more가 비교급에 나오는 이 more가 아닌 수의 형용사인 many, 양의 형용사인 much의 비교급 그 자체로 쓰인 경우로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치는 순서나 위치를 바꾼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순서로 강약을 조절해서 임팩트를 주어갖고 강조를 하기 위함인데요. 영문법에서의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A는 뭐뭐 했습니다 라는 문장 뒤에 뭐뭐 했습니다 B도 라고 해줍니다. 그럼 도치가 되는 다양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o는 등위 접속사로도 쓰이고 소대구문으로도 쓰이지만 도치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대동사와 함께 쓰일 텐데요. 이럴 때 바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라는 문장에 so did I 라는 문장을 붙여서 합격했습니다. 나도 라고 쓰여서 나도 그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가 없으므로 대동사인 do를 썼지만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so am I라고 쓰면 되고
혹시 나도 안 그랬어 라는 도치를 할 때는 so 대신 noa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 가정문일 때 if가 생략되면서 일어나는 도치입니다. 이때 가정문에서 쓰인 서술어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어 도치입니다.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not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때 이 not이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어와 세트처럼 함께 있던 서술어와 부사 같은 것들이 함께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only 도치입니다. only는 오직 뭐뭐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 뜻은 즉 뭐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대화 중에 중요한 정보를 담는 경우라서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정어 도치랑 마찬가지로 only와 한 세트처럼 있었던 서술어나 부사 같은 것들이 함께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보호 도치입니다. 말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싶어서 보호를 앞으로 내보내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질문이 거기에 있는 거 누구야? 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의 방점을 두기 위해서 소년이 거기 있어처럼 보어를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예문에서도 뒤에 보어로 나온 그 단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끝.